가을만 되면은 몸도 안 아파요. 희한하게. 아, 우승은 당연한 거구나. 특히 두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구전급들이. 뭐 더 잘하겠죠. 15년도죠. 평생 기억 속에 남는 기억이죠. 추억이고. 국가대표팀 경기 중에서 프리미어 12에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어요. 그때 아마 투수 코치가 송진우 코치님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9회 1번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대현 형이 이제 9회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이제 하고 있었는데 뭐 안타를 맞았는지 뭐 그때 손동현 코치님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코치님 피자 바꾸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너 나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풀라는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네. 그래가지고 되게 황당하게 몸을 풀고 올라가는 기억이에요 그때가. 2사 1루 상황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극적인 역전을 한 상황이었잖아요. 4대3으로. 그때가 이제 피자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되게 길어요.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걸 타고 올라가 언덕을 계속 타고 올라가서 올라가는 길이라 관중들도 보이고 1번 더것도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극도로 긴장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때가 최고로 긴장 많이 했던 것 같았어요. 나카무라 다케야라고 대타 선수였어요. 네 알아요. 세이브. 네네. 저랑 동갑일 거예요. 사실 몸을 덜 풀고 와서 변화구로만 하자. 네. 그래서 그때 민호한테 바깥쪽 체인지업만 던질 테니까 그것만 받아줘라.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정말 주위에서 가지 말라고 되게 많이 만류했거든요. 힘들게 지금까지 한국 시리즈까지 했는데 왜 굳이 나가냐 쉬어라 이랬는데 삿포로전을 처음에 이제 오탄이라는 친구를 처음 보고 완패를 하고 그러고 이제 대만을 가는데 왜 왔지 여기? 대만 가니까 너무 시설도 안 좋고 막 이러면 너무 후회가 막심했어요 사실은. 근데 오탄이라는 친구를 또 보게 되고 너가 지금 일본에서는 선발 투수지만 이 불펜이라는 게 얼마나 1이닝이 얼마나 힘든 건데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네. 2016년 FA를 앞둔 중요한 시즌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괜찮다고 후반에 확 망가지니까 이게 저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막 저도 그때 막 코치님이랑도 면담도 많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거예요. 팬들이 많이 욕하고 그랬을 때. 네. 네. 근데 정말 한국 시리즈에서 정말 엄청난 또 부활을 보여줘요. 그쵸. 1차전에 나왔죠. 1차 11회 등판했을 때. 네네. 네. 단 공 4개 만에 병살 잡고 이닝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운이 좋았던 게요. 그 공이 실투예요. 볼로 던져야 되는데 한 가운데로 돌았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가운데인데 타구도 엄청 잘 맞았어요. 근데 시프트 자체가 일로 당겨놔가지고 제호가 그 베이스 앞에 딱 있었어요. 근데 엄청 잘 맞은 타구가 제호한테 정면으로 가서 그게 정말 병살이 돼서 된 거죠. 또 2차전에 또 9회 투아웃에 등판을 해서 3구 만에 공 3개 만에도 3진 처리를 했어요. 아마 원준이가 그때 원래 완투를 하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아마 물집이 잡혔나? 뭐 손이 까졌나? 이래가지고 급하게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런 경기에서만 유독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빅게임 때. 가을만 되면은 몸도 안 아파요. 희한하게. 그 2016년도에 4차전 때 또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서 2와 3분의 2이닝 4탈 3진 퍼펙트 피칭을 했어요. 포스트 시즌은 15경기 연속 무자책. 16년도에 한국 시리즈는 2015년도에 비해서 그 좀 우승의 어떤 그 기쁨이 이게 좀 약간 감소됐어요? 아니면 똑같이? 너무 쉽게 끝나서. 그냥 4대 0으로 이겼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이길 것 같은 긴장감 1도 없이 이겼잖아요. 그냥 15승 투수가 4명 보유했었고 거기다가 원준이 희간이까지 엄청 잘했을 때라 당연한 것처럼 했어요. 우승은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시즌 마치고 FA 신청을 했습니다. 뭐 그 전에 뭐 얘기는 되게 많았어요. 뭐 다른 팀도 막 얘기도 많고 넥센도 있었고 되게 많았는데 열리자마자 그냥 다 조용해지더라고요. 잠잠. 네. 네. 감사하게도 두산에서 좋은 대우로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가을에 잘했다 하더라도 구단 입장에서는 전체를 볼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아마 그랬겠죠. 그때 했던 거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엄청 후하게 쳐준 거예요.
플러스 원으로 더 들어가면은 더 커지니까. 옵션 내용이 뭐였어요? 등록 일수, 홀드, 아, 예. 뭐 세이브, 네. 승 뭐 이런 걸로 해서 거의 한 1년 빼고는 다 받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그냥 잘하든 못하든 1군에가 있으면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1년은 정말 풀로 잘해야만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FA도. 2018, 2019년 등번호가 두 차례 바뀌었어요. 3번이었다가 또 48번으로 번호를 바꾸면 야구를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아, 그건 아니었고요. 제가 3번을 달았잖아요. 네. 규민이가 2번을 달았어요. 우람이 원래 1번이었나? 그랬을 거고. 네.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친해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되면은 그러다가 이제 번호를 바꿀 따다가 이제 통화를 하다가 형 그럼 나 2번 달게. 형 3학년이니까 3번 달어. 이렇게 돼서 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2019년 그럼 다시 48번으로 가신 네. 거예요? 그때 네. 너무 번호를 잘못 선택했는지 폭망한 건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2019년도에는 또 괜찮았죠. 2019년도에 권혁 선수가 그 당시 이제 언론에서는 자완 불펜이고 약간 포지션이 겹친다 이현순 선수랑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 반대였거든요. 자원이 많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아, 네. 홀드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같이 먹어야 정말 강팀이거든요. 네, 네. 홀드가 많은 팀이 무조건 상위 팀에 있어요. 늘.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혁이가 그때 왔을 때는 제가 빠져도 혁이가 있고 뭔가 좀 나눌 수 네, 있는 혁이가 빠질 때 내가 있을 네. 수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시너지 효과가 좀 있었죠. 실제로 좀 많이 의지하셨어요? 아, 2군에 있어가 제가 2019년도 사전 전승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쵸? 두산이라는 팀은 원체 강팀이었고 원체 잘하는 팀이니까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그런 성적의 압박도 있었고 저도 잘해야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 2군에 있다가 다시 못 만들어서 올라오면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은 항상 위에 있었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제가 좀 더 운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저를 또 빛나게 보여주는 팀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마다 나이가 쌓이면서 부상도 많이 나타나고 제일 황당했던 부상은 언제였어요? 종아리 다쳤을 때죠. 스트레칭을 하고 이제 런닝 뛰려고 준비하고 걸어가는데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뜯어진 데가 계속 터진대요. 2020 시즌이 이제 부상을 딛고 이제 재기를 하려고 했던 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도 시즌 마침도 FA 자격 재취득의 기회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도 스프링 캠프에서 그 145 던지고 종아리 부상 당해서 다 마치고 이제 한국 비행기 타러 가는 거리인데요. 여기서 걸어가면 이제 비행기 타면 돼요. 근데 친구 발에 살짝 걸렸거든요. 넘어져서 탁 했는데 종아리가 또 아프더라고요.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와서 병원을 바로 갔는데 역시나. 근데 그때는 코로나라 조금 여유가 여유 있게 시즌이 했던 늦기 것 시작했으니까. 같아요. 늦게 시작해서. 네. 2021년도에 이제 전반기에는 아예 1군에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또 가을의 사나이 후반기에 또 나와서 다시 혜성처럼 복귀를 해요. 팬들이 뭐 자완 신인 투수다. 두산 자완의 미래다. 아가 현승, 빠른 03년생, 자완 유망주. 빠른 그러니까 아가 연승 뭐 이런 거는 네네. 저희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도 그런 거 보면 좋아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때도 나이도 많았지만 뭔가 경쟁력에 제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은퇴라는 거는 완전 시기상조였고요, 그때 네. 당시만 해도. 그 시즌이 끝나고 그 다음 연도에 왔는데 몸이 완전 또 180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옷 만드는 게 있어서 너무 힘들고 내가 생각한 것만큼 올라오지도 않고 또 이게 하다 보니까 2군에서는 엄청 괜찮았어요. 자신감도 갑자기 또 올라오고. 올해요? 네, 올해. 네네. 1군을 6월달인가 올라갔나? 아무튼 한 번 처음 올라갔어요. 일찍 올라갔다가 첫 타자인가 한번 NC랑 할 때 상대하고 그냥 바로 내려왔어요.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뭔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럴 바에 왜 올린 거야? 약간 이렇게 그때 말하는 반감이 네네.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2군에서 또 마음 잡고 또 훈련을 하고 그리고 1군 올라가서 뭐 몇 경기 좋은 경기도 펼쳤고 그랬는데 몸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운동이라는 게 잘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너무 그게 온도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막 화나도 참고 기뻐도 이걸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좀 힘들더라고요.
전 작년에 이현승 선수가 등판했을 때는 진짜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정규 시즌에 되게 힘든 모습을 보이다가 또 가을에 한국 시리즈에서 이렇게 등판하는 그 자리를 지켜줄 때 저 선수의 속마음이 뭔지 꼭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를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줘서 제가 나오게 돼요. 임팩트 있는 경기가 몇 번 있었죠. 네. 경기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야구를 잘했든 못했든을 떠나서 그냥. 송승주 선수 은퇴하고 그다음 오승환, 고효준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선수였죠. 팀에서는 제일 최고참이었죠. 어쩌면 올 시즌 끝나면 은퇴할 수도 있겠다. 와, 정말 성적이 완전 좋지 않으면 팬들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을 것 같거든요. 원래는 캠프를 이렇게 가잖아요. 몇 년은 코로나 때문에 캠프를 많이 못 갔잖아요. 갔죠. 네. 근데 좀 그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한 번쯤은 캠프를 가서 따뜻한 데서 한번 또 야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들었고, 내년까지는 한번 더 해보고 끝내야겠다. 한번 캠프도 가보고 그러고 끝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만두겠다는 게 더 크다 보니까. 이거 번복하고 싶다 한 적 없으세요? 있죠. 솔직히 내가 성급했나 이렇게 막 후회가 아니라 또 어느 면에서는 또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호 형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내가 은퇴를 해서 은퇴를 한 거지 네. 실력으로 은퇴할 수 그렇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거를 더 잡을까 아니면은 빨리 놓을까 이 기로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산의 왕조라고 타이틀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점점점 이제 화수분 야구도 말라서 2군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눈에 띄는 선수들보다는 옛날보다 훨씬 더 덜 보이죠. 왜냐면 선수들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 FA 선수로 많은 이렇게 다른 팀으로 다 빠져나가고 또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그걸 다 지켜보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왕조라는 게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이어가는 건데 조금은 힘들지 않지 않나. 다 갖춰져야 돼요, 사실은. 우승을 하려고 그러면은. 특히 두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거의 한 주전급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채우기 벅차죠, 사실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항상 단골 손님처럼 갔던 팀이 올해 9위로 네. 정규 시즌 마무리해서 굉장히 낯선 숫자죠.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아쉬워요. 네. 너무 무기력한 경기가 되게 좀 많았고. 더 잘하겠죠. 은퇴를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하실 거예요? 은퇴 이후에 이현승 선수는 어떻게 준비하신 거 있어요?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있었잖아요. 답이 없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막막하더라고요. 네. 한 달 정도를 기간을 두고 진지하게 생각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제가 해왔던 길이 남들이 봤을 땐 성공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만큼은 아니어더라도 제가 앞으로 갈 길은 솔직히 이 길보다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봐야죠. 지금은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여행도 가보고 싶고 딴 데 가서 좀 쉬어보기도 싶고 뭐 안 해봤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 운동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족이랑 좀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하나하나씩 해보려고요. 이현승 선수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을 꼽는다면 언제였을까요? 15년도죠. 네. 15년도죠. 평생 기억 속에 남는 기억이죠. 추억이고. 그때 함께했던 양의지 선수는 이현승 선수한테 어떤 존재였어요? 엄마 같은 거였죠. 많이 의지도 했고 저를 많이 일깨워줬던 것 같아요. 저를 정말 그 앞에서 정말 위기상 속에서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었던 고맙죠. 저는 잘 만난 후배, 동료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머릿속에 남죠. 네. 다 고마웠고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평생. 은퇴한 이현승이 야구선수 이현승 선수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구에 이제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서 지금까지 야구를 계속 해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어떤 일을 해도 응원할 기들 어디서든 수고했다.